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월요일이고요. 물가, 집값이 떠밀려 30대가 20만 명 탈서울, 이게 이제 제목으로 잡혔네요. 기간은 2010년부터 2018년 8년간이네요. 서울 버스를 기다리는 서울 탈출족들 해가지고 사진이 뭐 찍혀져 있습니다. 서울 엑소더스 하신 분들, 서울에 엑소더스 하신 분들, 이게 가장 큰 개념이죠. 그래서 서울은 신도시를 정할 때 뭐예요? 그래서 지하철입니다. 핵심. 서울에서 이제 엑소더스에서 탈출해서 경기도권의 수도권의 아파트를 장만하시잖아요. 주거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하철역에서, 그래서 5분 이내, 10분 이내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비 온 날, 눈 온 날 이거 기다렸는데 버스가 앞에서 계속 놓쳐봐요. 버스 3대, 4대, 5대까지도 놓치잖아요. 줄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런 거 꼭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사하고는 상관없는데 어찌됐든 전 세계에서 밀레니엄 도시 탈출 행렬 서울 떠나 경기도로 보금자리. 수도권에서 지역별 순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을 빠져나간 인구가 전입자, 전출자는 30대에서 가장 많이 42,521명 기록했습니다. 밀레니얼 대도시 탈출은 글로벌적인 추세입니다. 지난해 연령대별 서울 순이동 자료를 보면 30대에서 가장 많이 탈출해서 42,251명, 40대와 50대도 각각 26,549명, 24,311명 서울을 빠져나가는 등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순유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높은 집값과 부담감, 결혼, 직장 등 신상 변동에 따라서 도시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젊은이들이 대도시 탈출을 행렬을 보이는 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뉴욕은 작년 25세에서 30세 인구가 38,000명 감소했고요. 시카고,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라스베가스 등과 같은 미국 주요 대도시도 밀레니엄 인구가 큰 폭으로 주는 추세입니다. 웨라벨, 삶과 일의 균형, 삶의 여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복잡한 대도시를 떠난다는 해석인데요. 사실은 삶의 균형을 맞췄다라기보다는 버거운 서울살이의 단면이지 않나. 30대 서울을 탈출한 여유로운 삶을 선택이라기보다는 높은 집값과 물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대다수죠. 서울의 30대 밀레니얼 세대의 인구 변화를 보면 2000년에 174만 정도 되네요. 174만 정도 되고 지금은 쭉쭉쭉쭉쭉 해마다 그래프가 떨어져 가지고 2018년에는 154만 정도로 줄었네요. 그리고 전국 13곳에서 7천여 가구 이번 주 주요 청약하는데요. 부산 히스테이트 사하역 1314세대 이거 제가 분석 좀 해놔봤고요. 그 다음에 루원시티 대성 베리엘 2차 이것도 괜찮습니다. 여기 인천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원시티 2차 SK 리더스뷰 견본주택 개관한다고 하네요. 18일 1789세대. 그 다음에 18일에 또 광주 혁신도시 제가 있는 곳이죠. 이노시티 애시양 해서 1478세대 견본주택 개관해서 근데 그때 가격도 오픈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공시가가 2배인데 분양가는 3억 싸다니 해서 지금 둔촌 주공하고 광진 그랜드파크 비교되어 있네요. 허그의 자의적 기준 때문에 또 둔촌 주공이 손실 본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둔촌 주공하고 광진 그랜드파크를 비교해 봤더니 둔촌 주공은 총 가구 수가 12,000 가구 정도 되고요. 일반 부장이 한 4,787가구입니다. 광진 그랜드파크는 730가구 정도 되는데요. 총 가구수에 일반 분양 가구수 동일하고요. 평당 분양가는 둔촌주공은 2,600만원대 예상합니다. 광진 그랜드파크는 3,370만원대 예상하고요. 34평 기준 분양가는 둔촌주공은 8억 한 8천만원 예상하고요.
광진 그랜드파크는 한 10억에서 12억 4천 정도 예상하네요. 그다음 개별 공시지가가 둔촌주공이 825만 원이에요. 제곱미터당 평당이 아니고 제곱미터당. 그 다음에 광진 그랜드파크는 492만 한 2천 원 되네요. 제곱미터당. 그 다음 분양가 산정 기준은 인근 단지 분양가 집값 변동률을 고백고요. 광진 그랜드파크는 인근 단지 매매가의 110% 이내. 근데 광진 그랜드파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땅값이 평당 500만 원씩이잖아요. 그 다음에 둔촌주공은 땅값이 평당 825만 원꼴이고, 그런데 거꾸로 분양 가격은 땅값이 비싼 둔촌주공이 더 싸버리고 광진 그랜드파크가 더 비싸버리는 이런 희한한, 그래서 조합원들이 황당한 기준에 피해를 받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이런 거죠. 그래서 허그가 자의적인 잣대로 했다고 해서 이것도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상한제 더 이상 유예 없다 해서 6개월간 피말하는 재건축에서 조선경제신문에 잡혀졌는데요. 주요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상한제 회피 가능성을 보면 개포주공 4단지는 지금 철거 완료했고요. 일반 분양을 올 12월에 하는데 상한제 회피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요. 둔촌주공은 철거 마무리 단계고요. 올해 말에서 2020년 초에 분양하는데 상한제 회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둔촌주공 1단지는 철거 중이고요. 2020년 4월에 분양할 예정인데 회피 가능성은 좀 낮네요. 상한제 회피 가능성. 그 다음에 신반포 3차 경남 철거 중이고요. 2020년 9월이니까 상한제 회피 가능성은 거의 낮습니다. 그 다음 미성 크로바 보시면 현재 진행 단계는 2주 완료가 됐고요. 일반 분양 시기는 후분양으로 하고 있고요. 상한제 회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 진주 아파트 2주 완료했고요. 후분양 검토 중에 있고 상한제 회피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는 관리처분 인가고요. 미정이고요. 일반 분양 시기 미정. 회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상한제 회피 가능성은.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정부규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국토교통부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인 상한제 적용 지역을 최근 3개월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복잡한 요건은 없애고 투기과열지구로 진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이달 하순쯤 시행할 계획이요. 이날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추가 유예 문제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은 지난 1일 최근 부동산 지정 점검 결과 보완 방안 발표하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만 한해 일정 조건 등을 충족한 경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6개월 안에 입주를 모집자 공고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까지 6개월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반발이 있지만 정부는 그냥 밀어붙일 것이다. 대표적인 반시장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고작 6개월 유예를 낸다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얄팍한 수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원래 그럴 것이라고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C아파트 속속 들어서더니 마포구 송동 집가 꽁충 올랐다 이렇게 잡혀졌네요. 10년 평균 매매가격 분석봤더니 신축 대단지 부의 지도를 재편시키고 3, 40대 맞벌이 커뮤니티를 선호하고요. 강남 3구 부동의 1위고 노도강 등 개발 더딘 곳은 제자리입니다. 원 베일리 당첨. 여기 원 베일리가 어디냐면 원 베일리가 여기가 지금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고요. 제가 지금 이거 분석 조금 해놨었는데 하여튼 10억. 근데 여기 제목은 더 자극적이네요. 온 베일리 당첨 시 프리미엄 최대 20억 가능인데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원 베일리가 지금 이제 철거 중에 있잖아요. 철거 중에 있어서 상한제 적용 100%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주변 시세가 평당 9천에서 뭐 1억, 거의 1억이 다 되죠. 그런데 분양 가격은 한 5천 정도에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익이 평당 5천이잖아요. 5천 곱하기 34평 하면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42평 곱해버리면 한 20억 가까이 되고요. 50평 곱해버리면 한 25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40평대만 해도 프리미엄 최대 20억 가능하다는 소리가 사기는 아니고 뻥도 아니다, 뭐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도 뭐 하여튼 뭐 말이 많을 것 같은 그런이라고 볼 거 있고요. 서울 정부 집값 들썩이자 공급 시그널로 맞대응했는데 이거 계속 뭐 나온 거죠. 맞대응 자체가 엉망진창이라고. 맞대응이 재건축 재개발을 서울에다 많이 해주는데 서울 외곽에다 해버려서 큰 효력은 없을 건데, 어쨌든 수도권 주요 공공주택 사업을 보면 서울 수서 역세권이 2100가구, 양원 1200가구 2020년에 하는 거거든요. 2021년에는 서초 성뒤 900가구, 양원 500가구,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2020년에 2000가구, 지식정보타운 4000가구, 과천 주암지구 5000가구 이렇게 되고요. 성남은 복정 1700가구, 금토 1800가구, 위례 1700가구, 2021년에는 복정 3000가구, 금토 1600가구, 위례 1600가구, 그 다음에 2020년에 하남은 1400가구 이렇게 뭐 공급되어지네요. 지구지정 목표 시기 넘긴 수도권 대규모 택지는 광명, 한이 5400가구, 그 다음에 부천, 역곡이 5500가구 연내 목표이고요. 성남, 낙생 3000가구 연내 목표고요. 고양, 탄천 3000가구, 안양, 관양 지역은 1400가구, 안양, 매곡 지역은 900가구 연내 목표네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 집값의 들썩이자 공급 시그널로 맞대응을 했긴 했는데, 이게 뭐 계속 뭐 말씀드린 거 그냥 그거예요. 지금 배가 아픈데 머리 만지는 꼴입니다. 이상 뭐 전국 관련 부동산 소식, 여기도 또 뭐 조선경제에도 3기 신도시 본계도 뭐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인천 계양지구, 구련동, 동양동, 박촌동, 박명동, 상하동 일대 335만 제곱미터 1만 7천 가구, 남양주 왕숙 원투 진접의 양정동 일대 1134만 제곱미터에 6만 6천 가구,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에 155만 제곱미터 7천 가구, 하남 교산에 천연동, 교산동, 충궁동, 상하 서창동, 상하 사창동 일대에서 649만 제곱미터에 3만 2천 가구 이렇게 뭐 이제 공급할 예정인데, 이 공급 시기는 이제 본인들은 이번 지구에 완료된 지역은 2020년 하반기 지구 계획 승인하고 2021년 공사 착공하고 2022년만 천마을 시범 사업 등을 거쳐 주택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계속 제가 안 된다고 그러죠. 실제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토지 보상 문제로 티격태격 왕창 싸우고, 또 건설회사가 그 건설이 잘 되냐 안 되냐, 분양이 또 될 건가 안 될 건가, 또 시장조사 또 해야 하고 마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통상 이제 국가가 해주는 것보다 항상 늦게 공급되더라고요. 보통 제가 신도시 보면 토지 조성하고 이게 뭐 분양하고 이런 것만 하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도시가 어느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권이 들어서고 요거 하는데 또 몇 년 걸린가? 그거 또 10년 걸려요. 그래서 합의 한 20년 정도는 걸려면 어느 정도 도시가 좀 갖춰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부가 했던 것처럼 뭐 후다닥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1, 2, 3년 만에 도시가 뭐 완성되고 바로 아파트가 무슨 빵 공장에서 빵 만들어댔기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뭐 계속 할 거라고 이렇게 뭐 이제 정부는 그렇게 하겠죠. 담당관들은 그렇게 하실 건데 그것을 액면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제 핵심의 포커스는
3기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돈이 되시면 서울 수도권 내의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고 돈이 안 되시면 그냥 경기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라. 3기 신도시는 그때 가서 사셔도 늦지 않다. 샀다 팔았다를 그때 또 하셔도 됩니다. 10년이면 아파트를 2번, 3번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3기 신도시에 목매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제 관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또 다루는 문제예요. 3기 신도시 기다릴 때가는 아파트 가격이 3기 신도시 살 생각이 있으셔도 다른데 경기도 아파트 사시면 또 그때 그 가격이 튀어 오릅니다. 그 10년 사이에 5, 6년 사이에 왕창 튀어 올라요. 그때 사셔서 다시 되팔아서 그 돈과 합쳐가지고 또 그 3기 신도시 사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3기 신도시에 아파트 사야지 그러고 꾹 참고 돈만 모으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10년 사이에 여러분 돈이 그냥 쪼그라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 전국 관련 부동산 소식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